2026년 우리 코스피는 역사상 변동성이 가장 큰 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마저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때가 대세 상승장입니다. 다만 그 순간엔 이것이 대세 상승인지 아니면 꺾이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승인지 꺾임인지 모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금리를 바라보라는 얘기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그것이 답입니다. 남들은 다 벌었다고 인증하는데 왜 내 계좌만 제자리일까요?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되는 시장인 걸까요? 7월을 기점으로 판이 바뀔 수도 있는 걸까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반전을 가장 먼저 예측했던 하나증권 빈센트 위원과 함께 하반기 전략을 살펴봅니다. 요즘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좌우합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이 메모리 반도체 두 종목을 빼고 나면 우리 지수가 과연 9,000포인트가 맞느냐? 잘 쳐줘야 6,000포인트 언저리 수준밖에 안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이례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샌디스크, 일본의 키옥시아도 모두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품귀 현상, 즉 AI 병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조금 빠를 뿐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넥스트 주도주입니다. 피지컬 AI가 될 것인가, 양자가 될 것인가, 스페이스 X를 비롯한 우주가 될 것인가. 그런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의 교집합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코스피 10,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주가를 설명하는 방정식은 EPS 이익과 밸류에이션입니다. 상장사가 1년 뒤 약 860조 원을 번다고 합니다. 코스피의 지난 8년 밸류에이션 평균은 10배, 10 곱하기 860조 원은 8,600조 원, 그게 바로 코스피 10,000포인트 수준입니다. 10,000포인트 시장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건강한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래 사는 것, 그것도 활동적으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활동성, 모멘텀이 있는 시장이 건강한 시장입니다. 다만 지금은 모멘텀은 건강하지만 오르는 종목만 오릅니다. 과거 건강한 시장은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 전환이라 모두를 안고 갈 수 없고 일부 특정 산업만 갑니다. 그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이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보면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같은 시기에 누구는 빚을 내서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누구는 생존에 매달린다. 이것 자체가 양극화입니다. 얼마 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약 180조 원을 제외하면 역전한 것이죠. 참 이례적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두 회사의 시총 차이는 거의 3배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둘 다 2,000조 원에 육박하며 바짝 근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 1월사 1부터 무려 26년간 시가총액 1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SK하이닉스와 엎치락 뒤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내일은 삼성전자. 이건 미국에서 구글과 엔비디아가 1, 2위를 다투듯 정화작용과 모멘텀의 신호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빈센트 위원은 SK하이닉스가 40만 원대이던 시절 이 반전을 가장 먼저 예측해 화제가 됐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세상의 변화, 즉 디램에서 HBM 고부가 메모리로의 전환입니다. 이 HBM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 시장의 해자가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목표 주가를 계속 확인합니다. 노무라 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가로 500만 원을 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100만 원은 없고
80만 원 후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실적 발표마다 다음 분기 이익이 상향되면 목표가도 계속 오릅니다. 보이는 것에 혼돈하지 마세요. 달콤한 강세장에서는 많은 것이 다 돈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욕조에서 물이 빠지고 나면 그제야 진짜 실력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됩니다. 모든 정보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주식과 나에게 맞는 주식은 다릅니다. 1천만 원짜리 명품 옷이 반드시 나에게 맞는 옷은 아니듯이요. 이 기업은 계속 돈을 벌지만 이미 시장 가격에 다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기 전엔 별 고민 없이 사고 물린 다음에야 공부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거꾸로 돼야 합니다. 이 종목이 5년, 10년 뒤에도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인가를 사기 전에 10번씩 고민해야 합니다. 산 뒤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투자는 살 때도 2주에 걸쳐, 팔 때도 2주에 걸쳐 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계속 맴돌듯이 좋은 종목도 하루에 다 사는 게 아니라 2주에 걸쳐 사세요. 이별할 때 시간을 두고 고민하듯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5만 원, 10만 원 정도 사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른 종목에 샀다면 두고 보고, 소외된 종목에 물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르는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손절이 아니라 익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익절의 순간을 놓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관심, 즉 방치입니다. 마이너스 40%로 물려 방치하고 있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또 다른 경험을 위해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소외된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 기회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안 움직인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주식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은 썰물과 같아서 무언가 변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장에는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선물 기준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시장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2001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역대 최고로 한 해 45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미 그 45번에 근접해 2008년과 똑같아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변동성도 하락장일 때와 상승장일 때가 다릅니다. 2008년에는 45번 중 매도 사이드카가 훨씬 많았습니다. 즉 하락장이었죠. 지금은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나타나지만 매수 사이드카가 훨씬 큽니다. 즉 상승장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계속 향기를 내는 잔상이죠. 이럴 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은 결국 초심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가? 이 산업을 왜 관심 있게 봤는가? 처음 마음먹은 기대 수익률을 실제로 익절하는 습관이 하나하나 경험이 됩니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증시는 약 3.5배 상승했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상승장은 1985년 후반에 3조 호황입니다. 그때 물건만 만들면 전 세계에서 다 팔렸고 1985년부터 89년까지 코스피는 무려 7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세장에도 중간중간 굴곡, 즉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성에서 포기했던 분들은 대세 상승장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대세 상승장이지만 그때는 이것이 상승인지 꺾임인지 아무도 몰랐죠.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실적,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입니다. 이 EPS 차트를 봅시다. EPS는 결국 기업의 이익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까지 그 유명한 박스피였습니다. 왜 박스에 갇혔을까요?
기업의 이익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기업의 이익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은 누가 벌고 있을까요? 2,500개나 되는 우리 상장사 중에서 단 10개 정도, 그리고 그 이익의 약 60%를 단 두 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했던 분들은 최근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0년의 경험이 오히려 손을 묶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란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른손잡이였다면 의도적으로 왼손잡이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사실 박스피 시절에도 기업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적게 벌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다시 없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바라만 볼 것인가, 생각의 틀을 바꾸고 참전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공교롭게도 7월 7일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이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니어도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 발표를 통해 내 가정과 시장의 눈높이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분기 중 8분기가 이벤트 전부터 기대감으로 들썩였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좋은 것을 넘어 시장의 기대치보다 얼마나 더 좋으냐입니다. 늘 90점 받는 아이는 90점을 받아도 칭찬받기 어렵죠. 우리 기대치는 100점이니까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이 분기 이익을 약 87조 원으로 봅니다. 그보다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7월 10일 SK하이닉스가 미국 ADR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바로 그 주가 하반기 증시의 분수령입니다. 그 첫 주를 잘 보내면 하반기의 퀀텀 점프 기회이고, 잘못 보내면 그동안 올라온 것이 크게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ADR은 한국 주식을 미국에 맡겨 예탁 증서를 발행해 미국인에게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국 주식이 미국에서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겹쳤습니다. 지금 한국은 신흥국, 같은 기업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해외 기관의 밸류에이션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미국에는 SK하이닉스와 비슷한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업계 3위 정도로 SK하이닉스보다 못한 기업인데 미국에서 약 15배의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더 좋은 실적에도 7.5배에서 많아야 8에서 9배 평가에 그칩니다. 우리보다 못한 마이크론이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SK하이닉스는 수평 이동만 해도 약 40% 프리미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도 상장돼 있는데 왜 미국을 두드릴까요? 지금 AI 혁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 AI 혁명의 본고장에 SK하이닉스가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평가받아도 되지만 본고장에 가서 재평가, 즉 리레이팅을 받겠다는 그 도전의 DNA, 그 기회가 7월 10일입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봅시다. 1996년 7월 1일 코스닥이 개장했고 2026년 7월 1일이 코스닥 30주년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국민참여펀드가 코스닥 기업을 사고 승강제로 돈 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코스닥은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이었습니다. 성장성과 꿈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곳이었죠. 앞으로 30년의 코스닥은 다릅니다. AI, 바이오, 딥테크 같은 성장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지난 30년이 양적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가면 밸류체인의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 올랐습니다.
이 낙수 효과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경로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소부장이 아니라 AI 병목에 특화된 소재 장비만 갑니다. 강세장의 전략으로 밀사와 여주사가 있습니다. 밀사는 밀리면 사라, 여주사는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왜 계속 주도주냐? 그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업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실적이 이미 선반영된 건 아닌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에 했던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주식뿐 아니라 인생도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경험들이 또 다른 좋은 선택을 이끄는 자양분이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선택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실적입니다.